문세윤 씨가 자신의 SNS에 독도 사진을 올렸는데 일본인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자위대 주둔지에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독도에 무단 침범한 일본 자위대를 물리친 대통령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문세윤 씨가 19일 자신의 SNS에 I love 독도, 독도는 아름답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 이 사진이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1박 2일 울릉도 특집을 통해 독도로 떠난 문세윤, 라비, 딘딘, 김선호, 김종민, 연정훈 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하는 사진이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연예인 독도 여행 인증샷 공개 꿈같은 순간이라는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일본은 약탈, 점령당하고 급기야 이렇게까지 바보 취급을 당하고 또 항의나 유감 표명만으로 끝나겠죠.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으로 꼬이면 제재를 주장하지만 이런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엄격한 제재나 단결을 진행해 주십시오. 불법 점거를 허용하고 실효적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일본의 입장이 난처하네. 그러나 일본인의 목숨을 빼앗아 약탈당하고 있는 영토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일본 국토에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이 발을 디뎠는데 이거 허락된 거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불만을 표하지 않은 것이 쌓여서 정말 뺏기게 된다. 정말 대단한 망상이네요. 한국의 연예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일본은 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복 4시간, 관광은 40분, 태극기보다 멀미약 더 팔리는 독도, 이런 기사를 쓰는 중앙일보가 훈훈한 소식도 일본어판으로 전하고 있네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올해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2020년판 방위백서를 7월 14일에 의결에 공표했습니다. 일본은 백서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기술, 주권 침해 대응 조치와 관련해 일본 영공 침해 우려가 있는 항공기를 발견하면 전투기 등을 긴급 발진한다고 하면서 지난해 7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상공 비핵건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유사시 독도 상공에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출동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지난해 백서에서 처음 기술한 내용을 올해도 담은 것입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2005년 이후 16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백서엔 북한이 핵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처음 담겼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것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를 위한 명분 쌓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안에도 있을 수 있는 북한의 한국 침공, 이런 기사도 아무렇지 않게 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일본이 준적국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방국이며 사실상 중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쪽 어느 신문 보도에 의하면 준동맹에서 준적국 쪽으로 좀 바뀐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고노다로 외무대신의 집무실 한가운데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일본 지도가 아닌 한반도의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이 사진을 두고 많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국을 군사작전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아소다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으로 들어오는 한국 난민을 사살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 일본 정치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의 자위대 주둔지에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일본 자위대 분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자위대 주둔지 개방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주둔지 입구는 행사장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선 순간 이곳이 일본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부대 곳곳이 전범기로 도배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며 지역 정치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하게 되는 뻔한 이야기로 시작한 연설이 갑자기 최근 다케시마와 센카쿠 문제 등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지금 자위대의 역할이 더 중요한 때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의 구구사상이 가득 담긴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순간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았고 여기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위험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까지 엄습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역사적, 학술적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정치, 외교의 문제로 발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대를 꿈꾸는 자위대 그리고 지역 주민들 앞에서 독도와 같은 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언급하며 자위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독도 문제로 전쟁까지 할 수 있으니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순간 저는 2006년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 측 배타적 경계 수역 내 동해의 해저 지명을 우리말로 만들어 국제 수로기구에 등재하겠다고 밝히자 일본은 이에 반발해 일본 역시 독도는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하려고 해양 탐사선을 독도로 급파한 적이 있습니다. 탐사선 한 척이니 우리 측은 해양경찰선 단독으로 경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대응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탐사선 뒤로 대형 순시선과 해양자위대의 호위를 받으며 독도 근해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항의했으나 일본은 단순 훈련 상황일 뿐이다 라고 말했지만 탐사선 뒤로 해상자위대 선박이 뒤따라오는 상황은 누가 봐도 의도가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도된 것이었고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사람은 바로 아베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와 국내는 크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를 크게 만들 생각이 없어서 당시 근처에 있던 최신의 방공 구축함인 이순신급 방공 구축함 한 대를 급파시키고 그 시각 대구 K2 공군기지에서는 들여온 지 1년도 안 된 F-15K 편대를 긴급 출격시켜서 경계를 강화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접근 시 발포하라는 지시까지 내리게 됩니다. 상황이 너무도 급격하게 돌아가다 보니 미국이 개입했고 일본 역시 전쟁까지 가는 건 원하지 않았는지 일본이 먼저 물러가고 한국이 철수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로 일본의 독도 도발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모습은 지금 이야기한 직접적인 무력 도발이 아닌 이빨 까기 형태로 변한 것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전쟁도 불사하고 우리의 영해를 지켜야 한다며 유례없는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에 일본도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출연한 한국의 장비가 광개토 대왕함, 대한민국 해군의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경기함급, 대구함급 호위함 이런 장비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한국의 해군력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의 장비가 일본을 압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예전 같은 직접적인 군사 도발을 했다가 전쟁이라도 발생하면 자기들도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빨만 열심히 까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연설의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 전쟁은 제국주의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 일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막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 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에 대한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 문제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 인식, 자주 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설린 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또 큰 관계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털쳐 일어나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